인신매매단 콩프라치코스는 어린 그윈플랜을 버려둔 채 바다 너머로 도망가 버립니다. 버려진 채 숲속을 헤매던 그윈플랜은 아기 대하를 발견하고 우르소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르소스는 두 아이를 외면하지 못하고 걷어들이죠. 그는 유랑극단을 꾸려 그곳에서 그윈플랜의 미소와 눈먼 대하의 이야기를 공연합니다. 그 공연을 본 귀족 도시아나는 그윈플랜의 매력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녀의 구애에 흔들리는 그윈플랜의 모습을 보며 우르소스와 대하는 가슴 아리를 하게 되죠. 그러던 중 그윈플랜은 왓벤 테이크에게 잡혀 악명 높은 고문소로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윈플랜과 대하 그리고 우르소스는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울 수 없는 영원한 미소를 가진 그윈플랜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웃는 남자 시작해볼게요. 본 영상에서는 뮤지컬의 모든 장면이 아닌 주요 장면의 줄거리만 다루고 있습니다. 납치한 아이들의 신체를 훼손해 귀족들에게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단 콩프라치코스가 기승을 부리던 17세기의 영국. 어린 그윈플랜은 콩프라치코스에게 입이 찢어진 채 버림받습니다. 그들은 동료 하커가 붙잡히게 되자 배를 타고 바다 너머로 도망친 것이었는데 얼마 못 가 폭풍을 만나 침몰할 위기에 빠지게 되죠. 콩프라치코스의 대장 컴퀘스트 박사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자백이 담긴 쪽지를 술병에 넣어 침몰 직전에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와 함께 파도 속으로 침몰하게 됩니다. 버려진 채 눈보라 속을 헤매던 어린 그윈플랜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리를 따라간 그곳엔 얼어 죽은 여자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울고 있었죠. 그윈플랜은 우는 아기를 안아 달래주곤 아기에게 대하란 이름을 지어줍니다. 대하를 안고 떠돌던 어린 그윈플랜은 우르소스의 푸른 마차를 발견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염세적이고 쌀쌀맞은 우르소스였지만 추운 눈보라 속을 헤매던 입이 찢어진 꼬마와 아기를 외면할 수 없었죠. 거기다 대하는 몸이 약하고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르소스는 그윈플랜과 대하를 걷어줬고 그들은 가족이 됩니다. 15년 후 도시아나역 공작의 화려한 가든 파티. 애녀 왕은 모두의 앞에서 자신의 이복동생 도시아나와 데이빗 부사생아의 결혼을 선포합니다. 클랜 찰리 가문의 후계자가 실종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차생아였던 데이빗과 도시아나를 결혼시키려는 애녀왕의 속셈이었죠. 도시아나는 데이빗과의 결혼과 언니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지루한 삶을 거부합니다. 반면 데이빗은 신분 상승에 대한 야망을 갖고 있었죠. 그는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도시아나를 위해 유랑극단의 카니발이 열리는 테드캐스터 여관으로 그녀를 초대합니다. 괴상하고 별난 것들이 등장하는 최고의 쇼가 시작됩니다. 우르소스의 나레이션과 함께 그윈플랜과 대하가 등장해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선보입니다. 쇼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특별석에 앉은 귀족을 바라보며 그윈플랜은 부자들의 낙원은 가난한 자들의 지옥으로 세워진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귀족은 쇼를 보러 온 도시아나역 공작이었죠. 공연을 마치고 우르소스는 그윈플랜이 귀족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생각에 그에게 역정을 냅니다. 하지만 오히려 도시아나는 얼굴에 상처를 가진 웃는 남자 그윈플랜에게 푹 빠져버렸죠. 그리고 페드로를 시켜 그윈플랜에게 초대장을 전달합니다. 그윈플랜은 귀족인 그녀가 공연에 후원을 해줄 거란 생각에 곧바로 그녀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도시아나는 자신을 찾아온 그윈플랜을 유혹합니다. 당황한 그윈플랜은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그녀를 뒤로한 채 도망가 버리지만 이는 오히려 도시아나를 더 자극하게 됩니다. 그윈플랜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얼굴의 매력을 느끼는 도시아나에게 흔들립니다. 자신을 원하는 귀족을 만나 가난한 인생을 청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죠. 하지만 자신의 흉측한 얼굴이 아닌 깨끗한 영혼을 봐주는 대하가 있기에 그윈플랜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한편 사라진 그윈플랜을 찾던 대하의 앞에 데이빗이 나타납니다. 그는 대하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지만 우르소스와
극단 단원들에게 발각되어 쫓겨나게 됩니다. 대하는 눈물을 흘리며 쓰러지고 그윈플랜을 찾지만 그윈플랜은 뒤늦게 도착해버리고 말죠. 우르수스는 여공작에게 빠져 몸이 약한 대하를 돌보지 못한 그윈플랜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외치는 그윈플랜에게 행복할 권리는 귀족들의 것이니 운명에 순응하라 합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사과하는 그윈플랜에게 대하는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것도 잠시. 워펜테이크가 나타나 그윈플랜을 선택합니다. 워펜테이크는 살아서는 나올 수 없다는 악명이 자자한 고문소, 눈물의 성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이 나타나기 전 대하는 방에 들어가 이 상황을 알지 못했고 그윈플랜은 대하에게는 비밀로 해달라 부탁하며 끌려가게 됩니다. 비명이 가득한 눈물의 성에는 먼저 끌려와 있던 콤프라치코스의 하커가 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커는 그윈플랜의 흉터를 보고는 자신이 넘겨받은 귀족 아이가 그윈플랜이 맞다 소리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당황해하는 그윈플랜의 앞에 왕실의 병막의 제거사 페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러고는 쪽지 하나를 보여주죠. 그 쪽지는 콤프라치코스의 컴페스트 박사가 바다로 던진 술병에 들어있던 그들의 자백이 담겨있는 쪽지였습니다. 그윈플랜이 바로 그 쪽지 속 20년 전 콤프라치코스가 넘겨받은 귀족 아이 클렌차리 가문에 실종된 후계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달 클렌차리 궁에서 눈을 뜬 그윈플랜의 앞에 페드로가 나타납니다. 페드로는 앤녀 왕의 어마어마한 금화 선물을 보여주죠. 그윈플랜은 그 금화들을 아버지 우르수스와 대하에게 직접 전해주고 싶었지만 바쁜 자신을 대신해 페드로에게 금화들을 전달해달라 부탁합니다. 하지만 페드로는 그 많은 금화들을 자신이 꿀꺽해버린 채 눈물의 성 앞을 서성이던 우르수스에게는 그윈플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짓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르수스에게 보상으로 금화 하나를 건네주고 자리를 떠나버리죠. 우르수스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합니다. 그윈플랜은 공작 내실에서 자신처럼 앤녀 왕의 명을 받고 온 조시아나와 마주합니다. 아직 그가 클렌차리 가문의 후계자라는 걸 모르는 조시아나는 광대의 그윈플랜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생각에 반가워하죠. 이내 등장한 앤녀 왕은 그윈플랜을 상원의원으로 임명하고 조시아나에게 사생아 데이빗이 아닌 진짜 후계자 그윈플랜과 결혼을 하라 명령합니다. 결국 언니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자신의 저주받은 운명에 조시아나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괴물이라 생각한 그윈플랜은 더 이상 그녀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지 못하게 됐죠. 그녀는 귀족 그윈플랜과의 결혼을 거부하며 그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한편 우르수스와 유랑극단 단원들은 그윈플랜의 죽음에 슬퍼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대하를 위해 그의 죽음을 비밀로 합니다. 하지만 공연은 계속돼야 했죠. 우르수스는 대하의 길을 속여 그윈플랜이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난 것처럼 연기했지만 그녀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르수스가 우려했던 대로 충격을 받은 대하는 쓰러지고 맙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그윈플랜은 자신의 친부모인 클렌차리 공작과 공작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윈플랜의 친부모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사라진 후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그윈플랜은 우르수스, 대하와 살아온 지난 시절을 회상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고민합니다. 그윈플랜은 클렌차리 가문의 공작자리와 원래의 자신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얻게 된 힘으로 부자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세상으로 가난한 자가 힘든 이 잔인한 세상을 바꾸겠다 결심합니다. 하얀 가발을 쓰고 회의장에 도착한 그윈플랜. 그는 페드로의 도움을 받아 상위 1%의 귀족들 사이에 특석합니다. 앤녀 왕의 등장과 함께 상원의원 회의는 시작됩니다. 서민들이 병원에 가기 전 죽음을 대비해 보증금으로 금화를 지불하는 것, 총사령관에게 10만 파운드의 연봉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 말도 안 되는 법안이 오갈수록 그윈플랜의 표정은 일그러져 갔습니다.
모두가 찬성하는 가운데 정의로운 그린플랜은 홀로 반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상위 1%인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 눈을 뜨라고 호소하죠. 하지만 모두들 그를 비웃고 무시하고 애뇨 왕마저도 그를 외면하고 비웃어 버리죠. 그린플랜은 오만한 귀족들에게 분노하며 가발을 벗어던져 버립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가진 클랜차리 가문의 부와 명예, 그리고 도시아나와의 결혼까지 모든 걸 포기하고 행복의 답을 찾아 우르수스와 데아에게 돌아갑니다.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간 그린플랜. 그린플랜과 데아, 그리고 우르수스는 예전의 행복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결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는 분은 타임라인을 통해 넘어가 주세요. 모든 걸 내려다보고 있던 데이빗은 빼앗긴 자신의 자리를 되찾을 거라 행복해하지만 도시아나는 그에게 진짜 괴물은 너라며 싸늘하게 충고합니다. 데이빗이 바로 클랜차리 가문의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린플랜을 콤프라치코스에게 넘겨버렸던 그 귀족이었던 것이죠. 조시아나는 그에게 이 진실을 여왕에게 고하기 전에 사라지라 말합니다. 혼자 남은 조시아나는 행복한 삶을 찾아 떠나버린 그린플랜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지 못하는 공허한 자신의 삶을 비탄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자신 또한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미소 짓습니다. 가족들에게 돌아온 그린플랜은 몸이 쇠약해진 데아와 마주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린플랜이 눈앞에 나타나자 절대 울지 않겠다던 우르수스는 기쁨의 눈물을 보이죠. 그린플랜은 데아의 손을 잡고 우르수스의 얼굴에 묻은 눈물을 보여줍니다. 모두들 그린플랜이 돌아온 것에 기뻐하고 그의 품에 안긴 데아도 기운을 차리고 눈을 뜹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데아는 빛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 눈은 얼마 못 가 다시 감겨버리고 데아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데아의 죽음에 우르수스와 유랑극단의 단원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그린플랜은 죽은 데아를 품에 안고 우르수스를 뒤로 한 채 현재강 너머로 사라져 버립니다. 웃는 남자.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뮤지컬이에요. 귀족과 서민 간의 극심한 신분 차별과 기형적인 외모의 사람들을 모아 공연을 하는 트릭쇼가 존재했던 17세기의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웃는 남자에서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여왕과 귀족들, 그리고 테드캐스터 여관에서 별난 것들이 등장하는 유랑극단의 카니발이 등장하죠. 자신들만 생각하는 오만한 귀족들에게 가난한 서민들을 도울 것을 호소하며 부르는 그린플랜의 그 눈을 떠와 웃는 남자는 뮤지컬 웃는 남자의 대표 넘버예요. 이 외에도 다른 넘버들도 너무 좋은 거 제가 말 안 해도 다들 잘 아시죠? 넘버뿐만 아니라 대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대 연출까지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뮤지컬 중 하나예요. 아직 웃는 남자를 보지 못한 분들께 엄청나게 추천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